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각 자치구마다 올해 계획을 발표하는 신년 인사회가 한창입니다. 구청장의 구정 의지를 엿볼 수도 있고 달라질 정책이나 동네 모습도 미리 살펴볼 수 있지만 여기서만 끝낼 게 아니라 한 해 동안 얼마나 잘 추진됐는지 살펴보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각 자치구 올 한 해 구정 방향 살펴보겠습니다. 1월 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노원구가 인구 감소를 가장 큰 지역 문제로 꼽은 가운데 올 한 해 의료단지와 교통개발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강동구는 2023년까지 인구 55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목표로 인프라 확충과 복지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송파구는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과제로 세웠습니다. 일자리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고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계획도 밝혔습니다. 올해 GBC와 영동대로 복합개발을 착공하는 강남구에는 스마트시티와 한류문화 활성화가 추진됩니다. 미미위라는 자체 브랜드도 선보였습니다. 노원구가 관례적으로 치르던 시무식 대신 구청장이 전 직원을 상대로 새해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원구 100년 대계를 설계하는 원년으로 삼자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선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무식 대신 열린 2020년 노원구 구정 비전 설명회.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해 주요 사업을 설명합니다. 오 구청장은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노원구 인구가 10,000명 이상 줄었고 이는 일자리 부족과 주택 노후화 탓이 크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주민 이탈을 막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호재 역시 기다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 창동 차량기지. 내년부터 기지창 이전이 본격 추진될 예정으로 한류 본거지가 될 K-팝 공연장과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단지가 들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의 부자들이 자기 전용기를 타고 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세계 최고의 병원을 만들자는 게 서울시와 우리 노원구의 공통된 이해입니다. 오승록 구청장은 월계동 지역도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C 노선, KTX 의정부 연장 사업입니다. 광운대역 주변 15만여 제곱미터를 개발하고 서울 동부권 교통 환경도 개선시킨다면 명실공히 노원구가 강북 지역 경제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광운대역 11조 공장도 옮깁니다. 내년 착공합니다. 2,500세대 아파트 들어올 거고요. 오 구청장은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선 주민 소통과 함께 구의회에 대한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면서 직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새해 구정 설명회를 마친 노원구는 오는 14일 신년 인사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이처럼 각 자치구별로 새해 맞이 행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동구에서도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인구 55만 시대를 앞두고 도시 인프라와 문화예술을 통한 복지를 앞세운 구정 목표도 제시됐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2020년을 여는 강동구의 올해 구정 목표는 인프라 확충과 문화예술을 통한 복지 확대로 압축됩니다. 강동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과 잇따른 개발 계획으로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발맞춘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강동구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구덕 강일동 일대 삼각벨트 개발 계획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고덕 비즈밸리와 조성이 완료된 상일동 첨단 업무단지, 인접한 강동 일반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20조 원 가량의 경제 생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차에 이르는 토지 공급에도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고덕 비즈밸리와 서울시와 하남시 등 인접 지자체와 교통대책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됐던 강동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들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인프라 조성 계획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천호동과 성내동 등 구시가지 일대의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해 지역 간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복지체계 구축도 중점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달 출범하는 강동문화재단을 통해 강동아트센터와 구립도서관 등 문화예술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민 친화적인 문화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강동구가 올해 개청 이래 가장 큰 폭의 인구 증가와 주거 환경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래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복지 정책들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 계획이 마무리되면 2023년 강동구의 인구는 5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강동구는 증가하는 인구와 개발 수요에 맞춰 선제적인 구정 운영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민선 7기 송파구 신년 인사회의 핵심 메시지는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태윤형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아 구민들 앞에 선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2020년을 이끌 구정 비전을 밝혔습니다. 민선 7기 송파구의 올해 핵심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 박 구청장은 후보 시절부터 그랬듯 일자리 분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일자리 통합지원센터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지난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올해도 일자리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정 비즈밸리 일자리 허브센터 등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 활동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이어 올해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파구 차원에서도 규제개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도 마련됩니다. 교육과 보육 분야에서도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방과후 교육과 진로직업 교육을 지원하는 송파형 교육 모델 송파쌤의 개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육 분야에선 초등생을 위한 긴급 돌봄 시설인 송파 키움센터를 확충하고 구립 어린이집도 올해 9곳을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가고 있으며 아동 돌봄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송파만 키움센터는 올해 8개소까지 늘리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 구립 어린이집도 99개소까지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도 강조했습니다. 올해 한강과 탄천 등을 잇는 송파 둘레길을 완성해 로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한성백제 문화제를 백제문화권 지역들이 참여하는 대백제 문화제로 꾸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강남구는 초대형 사업들이 시작되는 올해를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한 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좌석 배치부터 여느 때와 다릅니다. 주민과 사회적 배려 계층은 앞쪽에, 초청 내빈들은 뒤편에 앉았습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 취임 첫 해, 조촐한 시무식으로 대신했지만 이번에는 주민들과 함께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열린 강남구 신년 인사회입니다.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행복축원 음악회에 이어 구민 대표와 국회의원, 구청장이 새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춤출 때가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그게 저랑 잘 맞는 직업인 것 같아서 댄서를 고르게 됐습니다. 앞으로 화합과 단결로 강남 노인회를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근 구청장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그늘막, 버스 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같은 작은 변화를 만날 수 있었다면 올해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이 착공하는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라며 스마트 시티의 초석을 다지고 한류 문화 활성화와 힐링센터, 체육시설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도시의 변화에 발맞춰 품격 강남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반강남 정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려면 1등 도시에 걸맞게 우리 강남이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사는
지역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구청장의 새해 비전 발표 뒤에는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각계각층 구민대표 40명과 합창단이 함께 새로운 스타일 브랜드를 알리는 미미위 강남 퍼포먼스를 가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한편 강남구는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자체적인 스타일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뉴욕의 I love 뉴욕이나 암스테르담의 I 암스테르담 같이 도시 고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취지입니다. 계속해서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가 새로운 스타일 브랜드 출시를 알렸습니다. 기존의 강남구 BI와 CI하고는 차별화된 미미위 강남입니다. 나, 너, 우리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의 뜻으로 당신은 또 다른 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너를 미로 표현했습니다. 강남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고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사는 지역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도시 고유의 매력과 정체성을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해 사랑받고 있는 스타일 브랜드는 I love 뉴욕이나 암스테르담의 I 암스테르담이 있습니다. 미미위 강남은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강남이란 이미지는 그야말로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담아진 강남입니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그다음에 우리 강남의 정체성까지 정제돼서 담은 말하자면 하나의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하다. 강남구는 스타일 브랜드 상표 등록 출원을 마쳤습니다. 미미위 강남은 앞으로 버스 정류장과 공사장 가림막 같은 공공시설물부터 5개 조형물과 주요 거리, 옷이나 소품까지 다양한 분야에 응용돼 사용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마포 농수산물시장 상인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상가 임대 조건을 두고 입장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 농수산물시장 상인들이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상가 계약 갱신 조건을 두고 마찰이 있는 겁니다. 공단이 내건 올해 시장 상가 임대 조건은 1년 갱신에 월 임대료 5% 인상. 상인들은 갱신 기간과 인상률 둘 다에 반발하고 있는데 먼저 갱신 기간의 경우 시장 운영관리 규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2년이 원칙으로 시장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2년 갱신이 지켜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도 불만입니다. 5% 인상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최고치라는 것. 전통시장인데다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시장에 법정 최고치 인상률을 적용한다는 게 가혹하다는 설명입니다. 기존의 임대기간 2년이었던 걸 1년으로 하자고 하니까 상인들의 반발이 큰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임대 조정은 2년에 한 번인데 1년에 한 번 하게 되면 1년마다 계속 5%씩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은 계약 갱신 조건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의 경우 공시지가를 반영한 것이고 인건비와 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입찰을 20년 이상 되고 있어요. 2년 전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 내부적이나 무슨 쪽에서 해놓고 맞출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서울시 임차료가 25억이 지금 부과가 될 예정이에요. 한편 상인들은 임대 조건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 싸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시설관리공단 역시 계약 갱신을 하지 않으면 명도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등 강경히 맞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성북구 기름 뉴타운이 학교 신설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학생 수에 비해 초등학교가 부족하다는 건데 관할교육청과 해당 구청이 학교 부지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학교 신설은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성북구 기름 뉴타운입니다. 재개발 공사가 하나 둘씩 끝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5천 세대가 넘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인구가 늘면서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학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뉴타운 인근 초등학교의 경우
현재에도 과밀이기에 추가로 학생을 받긴 어려운 상태입니다. 기름 뉴타운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초등학교는 미아초등학교와 순곡초등학교 2곳. 하지만 2곳 모두 학급당 학생 수가 서울시 평균보다 높거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8차선 도로를 2번이나 건너서 등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인 입장에서 아이들이 저렇게 위험한 길에 저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가장 큰 문제이고요. 관할 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 부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뉴타운 내의 공공공지를 학교 부지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학교용지가 당시에 시행계획 단계에서 포함이 돼서 들어있지 않는데 그 공공공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학교용지로 적당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역을 학교용지로 전환을 해서 학교를 설립하려고 저희가 지금 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지는 재개발조합 측이 성북구청에 기부 체납하기로 예정된 곳입니다. 이에 구청 측은 교육청에게 학교를 설립하려면 해당 부지를 매입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공지로 돼 있어요. 정비계획을 통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게 학교 용지에 대한 매수 계획이라든지 학교 설립 계획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제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교육청은 예산 문제상 부지 매입이 힘들어 기부 체납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자체 교육지원청의 예산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서울시 교육청과 또 교육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요구를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입 금액을 저희가 이제 임의로 잡을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보통은 개발 사업에 있어서 연결된다면 기부 체납 형태로 학교 용지를 받아서 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지를 두고 관할 교육청과 구청의 입장이 엇갈린 상황. 두 행정기관의 논의는 지난해부터 이어졌지만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름 뉴타운 주민들이 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등 단체 활동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이 더 깊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용산구가 도시계획 정보 시스템에 대한 서울시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구로 뽑혔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도시계획 정보를 전산화한 것으로 내 땅의 도시계획과 고시정보, 관련 통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는 관련 자료의 적시 입력과 정확성 등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포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농축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명절 선물 세트와 소고기, 과일과 견과류, 그리고 일본산 수입량이 많은 수산물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점검이 실시됩니다. 구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지도 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중랑구가 오는 17일부터 100억 원 규모의 중랑사랑 상품권 발행을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매출 향상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상생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모바일 형태로 발행됩니다.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1인당 월 50만 원까지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발행 직후 서울시 전체 300억 원 소진 시까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1월 9일 오전 9시 기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입니다. 먼저 중랑구 갑선거구입니다. 강상만 예비후보 48세 변호사입니다. 현재 서울시 중랑 마을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전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장환석 예비후보 59세 정당인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중랑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시연 예비후보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랑구 갑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던 민병록 예비후보도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현재 정의당 중랑구위원회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수 예비후보입니다. 성치화 예비후보 28세 정당인입니다. 현재 청년민중당 집행위원장입니다. 전업주부 75세 김용순 예비후보도 등록을 마쳤습니다.
박명수 예비후보 76세 회사원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63세 이성복 예비후보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랑구 을선거구입니다. 서울시의원 출신 민병주 예비후보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중랑을 당원협의회 상임부위원장입니다. 자유한국당 중랑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예비후보입니다. 현재 입법정책연구회 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33세 정당인 이소영 예비후보, 현재 민중당 중락지역위원장입니다. 계속해서 성북구 갑선거구입니다. 민선 5, 6기 성북구청장과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김영배 예비후보입니다. 같은 선거구 조민국 예비후보입니다. 45세 정당인 제7대 성북구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성북구 을선거구입니다. 현재승 예비후보, 나이는 51세, 건설노조 서울지부 교육위원이고 전 통합진보당 원내행정실장을 역임했습니다. 델타육청 대표를 맡고 있는 57세 임경호 예비후보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시행 17년차를 맞는 승용차 요일제 사실상 오늘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동안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돼 오면서 대신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로 일원화된 겁니다. 연간 감축하는 운행거리에 따라 최대 7만 원의 포인트, 그리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매번 3,000포인트가 적립되니까요. 꼼꼼하게 혜택 챙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